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발표 사회자기형 발표자입니다. 좀 정신없이 좀 사회를 봤는데요. 미흡한 점 죄송하고요. 저희는 이제 유니티스라는 아주대학교의 창업 동아리입니다. 여기서 오늘 아이디어 한번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순서는 간략하게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저희를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딱 단순합니다. 대학생의 예술 작품을 한번 판매해보자. 그런데 왜 대학생의 예술 작품인가 하면 매년 대략적으로 대학생 3만여 명 정도, 디자인에 관련된 대학생이 3만여 명 정도 졸업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디자이너들이 대부분 디자인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졸업 작품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한 개만 만들어도 대략 3만여 개의 작품들이 나오는 건데요. 이런 3만여 개의 작품들 중에서 좀 양질의 작품들을 선별해서 그걸 한번 판매해보자는 게 저희의 취지고요. 그렇다면 왜 판매를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대학생들 중에서 예대 학생들 대부분이 생활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대 학비와 생활할 수 있는 작품 만드는 제작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들의 취지는 대학생의 예술 작품을 판매하는데 어떤 대학생의 예술 작품을 판매하느냐? 정말 대학생이 만들고 싶고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들을 한번 선별해서 판매해보자가 저희의 아이디어의 대략적인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디에 판매했느냐 하면 시장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해외 시장을 눈여겨 봤는데요. 해외 시장을 추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솔직히 국내에서는 예술 작품 자체에 대해서 문화 인식 자체가 높지가 않습니다. 해외 시장에 비해서. 그래서 해외 시장을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크리스티와 소더비를 선두로 해서 대략적으로 2014년에 역대 가장 큰 호황을 이루었던 게 세계 예술 시장의 현황이고요. 이 현황을 좀 분석해 보자면 크리스티와 소더비가 예술 작품을 경매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물론 경매하는 시스템 자체를 차용하진 않겠지만 먼저 예술 작품 대표적인 기업들을 분석해 본 결과 현재까지는 최대의 호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시장입니다. 국내 시장 2013년에 시장 규모는 대략 3,3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규모는 2012년에 비해서는 대략 20% 정도 하락된 거긴 한데요. 여기서 좀 눈여겨볼 사항이 뭐한가 하냐면요. 먼저 이 시장 규모 자체에서 그 중에 중저가 시장 자체는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생 작품들 대부분은 고가대가 아닌 중저가 시장에 초점을 맞춰서 이 시장을 판매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대략적으로 중저가 시장은 확산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원론적으로 넘어가서 왜 그렇다면 대학생 디자이너의 작품들을 판매하느냐? 다른 아티스트들도 많은데 먼저 국내 디자이너의 현실을 간략적으로 살펴보자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 나라에서는 특허나 디자인법이 해외 시장에 비해서 비교적 취약한 면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디자인이나 아티스트의 중심으로 된 작품들이 나오기가 어렵고 기업의 외주를 만든다던가 고가의 작품을 만들어서 어떤 기업체 연결해서 판매하는 즉 디자이너 중심의 아트 예술 업계가 아닌 기업 혹은 대주주의 중심의 시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해외 시장은 디자이너와 아티스트가 중심이 되어지고 기업의 입맛에 맞춘 작품이 아닌 디자이너와 아티스트 개인의 개성을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비교적 아티스트 중심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이너 현실 가운데에서 지금 현실에 찌들어져 있는 디자이너분들을 섭외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리고 그러한 분들을 섭외하는 노트폴리오라는 기업은 자체는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으로 대학생 시절 때부터 뭔가 좀 더 자기가 만들고 싶은 작품을 만들고 그동안 자기의 개성과 브랜드를 발전시킬 수 있을 만한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자가 저희의 취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략한 경쟁사를 분석해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업계에서 취직되어 있거나 혹은 경력이 되어져 있는 아티스트를 모아둔 그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고 있는 곳이 노트폴리오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대략 7천여 명 정도의 작가분들이 가입이 되어져 있고요. 이분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작품들을 포트폴리오 형태로 업로드하고 이것을 고객이라고 하기보다 회원 가입되어져 있는 회원 가입되어져 있는 회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는 것이 아트원과 그라폴리오인데요. 이 두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인 경쟁 상대는 아니지만 아트원과 노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아티스트의 작품들을 상품화시켜서 판매하는 경우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또 그라폴리오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하나의 프로젝트성으로 발전된 스타트업인데요. 이곳에서는 일러스트레이션들의 일러스트 작품들을 플랫폼 형태로 게시하고 소통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의 다시 한번 비전과 가치를 말씀드리자면 대학생 예술작품을 판매하는데 약간 판매한다고 하면 상업적인 목적과 상업적인가 어떻게 보면 뭔가 기업에 판매해야 되니까 그쪽에 입맛에 맞추는 거가 아니냐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학생의 예술 작품인데 이것을 실제 판매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자신의 작품과 그 작품의 가치 자체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판매를 통해서 입증이 되어진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재정적인 이유로 예술 활동이 불가능한 대학생들에게 실제 판매까지 경험함으로써 학비도 벌고 자신의 브랜드 가치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게 저희의 목표와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대학생 작품들을 어떻게 판매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인데요. 먼저 대학생 작가의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자 하고요. 이 장이 마련되고서 판매할 수 있는 장,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내 작품들이 고객들이 원하고 또한 회원들이 호응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좀 사업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한데요. 저희의 주 타겟층은 아무래도 먼저 저희들의 회원 개념으로 대학생 예술가가 있을 것이고요. 이 대학생 예술 작품들을 중저가 작품, 아까 말씀드린 중저가 작품의 호황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시장에 포착을 해서 중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이 대학생 작품들을 판매할 계획이고요. 또한 이 작품들이 어느 정도 시장성이 확보가 되어지고 예술적 가치가 포착이 되어진다면 이것들을 아트 갤러리나 디자인 업체의 HR 시장으로 노려서 한번 선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가치를 가지고서 저희들 실질적 수익은 판매 수수료, 이 작품을 만든 실제 작품에 대한 판매금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자체 상품 제작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 유니피스란 이름으로 디자인과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직접 작품을 만들어서 한번 판매해 볼 계획이고요. 또한 이분은 어느 소셜 컨텐츠는 다양하듯이 온라인 광고 수익은 어떻게든지 저희가 끌어와야 될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디자인 업체 HR 매칭은 저희들의 소속되어 있는 작가분들 중에서 양질의 작품을 만드신 분들은 스카우트 제도를 통해서 한번 컨택해 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수익을 한번 창출해 볼 계획입니다. 저희의 팀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이 중에 디자인 팀은 현재 3명의 실제 디자이너들을 섭외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3분뿐만 아니라 현재 저번 주에 이제 새로운 3명의 디자인들이 합류되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디자이너 수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양질의 작품들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저희 사업화 계획은 잠깐 짧게 이렇게 진행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두 분들의 질문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노트폴리오랑 경쟁하게 되는 건가요?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이번 주,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노트폴리오 분들과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저희가 인터뷰가 저희를 좀 신분을 속이고 경쟁업체니까 그러니까 대학생인데 스타트업을 하고 싶은데 예술 분야에 하고 싶습니다라고 오늘 한번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노트폴리오는 한 어느 정도의 규모의 기업인가요? 기업 규모라는 게 이제 금액 매출액이나 매출액은 뭐 인원이나 네. 지금 현재 노트폴리오는 구성원이 정직원이 4명 정도 되고요. 이제 프리랜서로 함께하는 분들이 한 10명 정도 되고요. 이분들의 매출은 노트폴리오가 처음 시작이 포트폴리오를 올릴 수 있는 플랫폼으로 시작했습니다. 수익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이제 수익 자체는 작년 10월부터 다시라는 실제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창고를 마련해가지고요. 작년 10월부터 이제 매출이 생겼는데 아직 200 풀치 정도 할 정도는 판매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규모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미 상당히 좀 활발한 그 디자이너들 플랫폼이 노트폴리오가 된 것 같은데 네. 대학생들이 그 노트폴리오에 바로 더 활발한 데 올리지 않고 이쪽에 그 올릴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 그러니까 차별성 문제예요. 이 부분 차별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도 이 아이디어 자체가 1월부터 개진되어진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노트폴리오를 찾아간 이유도 이분들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차별성은 뭔가를 그러니까 벤치마킹이라보다 좀 찾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던 거고요. 그 차별성 문제를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로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학생들에게 이쪽 우리만의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여러 멘토분들과 이제 청중분들이 오셨는데 그분에서 좀 자유롭게 나눠보고 우리가 차별성 갖출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고민해보고 싶어서 오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저도 지금 같이 고민을 좀 해봤는데 너무 긴장을 하셔서 저도 같이 긴장을 했어요. 네, 일단 이제 좀 제가 메모를 해놓은 거 그냥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사람들은 예술가가 만든 물건이라고 하면 좋은 물건을 사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면 유니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대학생 작품을 다른 예술가들 것과 섞지 않고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판매를 해주려면 이 대학생 물건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더 가치를 인정받고 내가 기꺼이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강한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좀 설득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뭐 노트폴리오 얘기도 하셨지만 이걸 약간 좀 틀어가지고 아까 전에 뭐 그 가난한 대학생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펀딩 방식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러면 또 경쟁 상대가 텀블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텀블벅을 이용하는 것보다 텀블벅에 이미 유저 트래픽이 있는 상태에서 대학생들이 그런 재능 있는 대학생들이 이 플랫폼을 선택을 하기 위한 강점이 좀 더 어떤 게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중저가 시장을 처음부터 노리고 들어가게 되면 인테리어 소품이나 뭐 이런 쪽으로 잘 만들고 있는 이케아나 다이소하고 경쟁을 해야 될지도 네. 몰라요. 진짜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이것도 중저가로 그렇게 그 시장을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건가? 그러면 차라리 이제 그 약간 매출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런 세네시 디자이너들을 위한 공룡문 같은 채널로 약간 타겟팅을 해보는 게 포지셔닝을 하는 게 좀 더 아름다우면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 제 생각. 네, 저그 작년에 서울시랑 그 세운상가의 그 임대료가 굉장히 싸다 보니까 어려운 프로 작가인데 어려운 분들 서울시 재정 지원 조금 받아서 이 공간을 작업실을 드리고 그분들에게 어떤 워크샵 기회를 열어드렸어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일단 어려운 분야인 걸 확실해요. 네. 보니까 왜냐면 정말 잘 살지 않으면 예술에 눈뜨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잘 살고 중산층 이상의 삶을 영위했을 때 뭐 예술이 나오고 철학을 논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삼성에서 리움 미술관을 만들어서 뭐 고가의 미술품을 이런 시장은 뭐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네. 근데 말씀하신 6천만 원짜리 이하의 그 중저가 시장에서 더군다나 프로 작가들도 고전을 멸치 못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 대학생들이 물건을 올려서 판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시장이 못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고민 계속 제가 대표님이라고 생각하고 고민했었거든요. 예. 그런 게 하나 걸리고 왜냐 인식 변화를 스타트업 CEO가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협력 기관이라든지 연구소, 대학의 어떤 입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이게 미술 시장만 말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예술 시장.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리빙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네, 것들이 그런 거 포함되는 포함되는 거죠. 지금 저희 이제 새로 만든 법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서울 지역 10개 예술대학 교수님들이랑 같이 이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네. 그래서 새로운 경쟁자가 나오지 않을까 농담이고요. 교수님들이 저희한테 의뢰하신 게 이마트를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제품이 10,000원 언더예요. 네. 9,900원. 예를 들어서 이랜드에서 하는 그 모던하우스 가보시면 전 세계에서 이랜드 MD들이 소싱해온 것들이 다 3만 원 언더, 5만 원 언더예요. 교수님들이 저희에게 말씀하신 게 그 회의를 지난주에 진행했는데 이 정도니 뭐 우리 대학생들이 어디 가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 이미 우리나라에서 할 데가 없다. 대부분 중국에 있는 생산 기지에 의뢰를 해서 그걸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인데 대기업들이나 어떤 잘하고 있는 제품들이 저렇게 이미 소싱을 해다가 이마트라는 훌륭한 그런 채널과 홈플러스 이런 데서 2만 원, 3만 원으로 깔아버리니 우리 학생들이 만들래야 만들 수도 없고 만든다 해도 그 가격에 맞추기가 어렵다. 이게 이제 우리 예술대학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의 일자리 창출 위해서 뛰시다가 나온 문제 정의였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풀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이 스타트업 사건은. 만약에 나라도 만약에 그런 프로 작가인데 내가 구미나 인천이나 이런 생산 공장에다 의뢰를 했을 때 안 만들어 주거든요. 10,000개 이하면 안 받습니다. 또는 삼성, LG가 다른 회사 거 받지 말래요. 라는 현실 속에서 중국에 있는 그런 신천이나 우리 센터장님 다녀오신 그런 데서 맡겨서 하든가, 아니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와 제품력과 창의적인 영감을 가진 소수의 어떤 창조적 소수들이 킥스타터나 이런 데, 커피나 이런 데 글로벌 플랫폼을 이용해서 나오든가.
이거 아니면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뚫을 것인가. 그게 굉장히 큰 숙제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되게 와닿는 케이스예요. 예. 예. 혹시 구체적으로 좀 더 네트워킹 시간 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외부 팀원 중에 미술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학교 자체는 미대가 없어서요. 미대에 조금 그나마 비슷한 곳이 미디어학과인데 그 미디어학과에서 한 2명 정도 있어요. 팀원이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저는 분석하신 시장하고 타겟하는 시장의 연계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중저가 미술품 시장 6천만 원짜리 이하 시장은 일단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심리적인 게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제 거래가 가능한 물품들을 보통 사잖아요. 투자의 수단이긴 한데 그거랑 지금 타겟하고 있는 노트폴리오나 어떤 디자인 상품들은 디자인 시장이지 미술 시장은 아닌 것 같아서 연계성이 그 PT를 하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럼 이거랑 뭐 유화를 하겠다라는 건지 정확히 와닿지가 않아가지고요. 그 부분이 좀 더 시장을 더 세분화하셔서 합쳐서 우리 모든 걸 타겟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과연 소비자라고 하는 3만 명의 대학생들 모두 다가 물건을 자기 미술품을 상품화하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퀘스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디자인 상품화처럼 소비되는 걸 원하느냐 아니면 예술가처럼 정말 이제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작품을 만들고 싶은 걸 나눠질 텐데 지금 그래서 제가 팀원을 물어본 게 팀원 중에 예술을 전공하거나 실제 그리는 친구들을 만나보면 의외로 저런 접근 방법,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하려고 하는 접근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친구들이 대부분 실력이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과연 저게 이제 우리가 퀄리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이케아나 혹은 아까 말씀하신 모던하우스랑 경쟁할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를 내보낼 거냐 아니면 정말 어떤 희귀한 것들이나 어떤 희소성이 높은 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들을 계속 신진작가 등용하기 이전 단계에 있는 친구들이니까 뭐 초창기 작품이겠지만 대신 싸게 사는 뭐 나중에 이 친구 대박이 나서 상품 가치 경제 가치 올라가는 뭐 그런 플랫폼인지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고민이고 그걸 풀어내는 방식 역시 에이전시인 건지 모바일 플랫폼인 건지 혹은 뭐 어떤 아니면 단순히 어떤 생산 제조를 맡는 역할을 하는 회사인 건지 그런 것들이 이 PT 안에서는 안 보여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들면 조금 더 이해하기 PT를 듣는 사람한테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혹시 예. 그 제품 있잖아요. 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누가 그 검증하세요?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을 지닌 네, 그렇죠. 참 예술 그 점수 매기질 수 없잖아요. 그냥 제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그래서 저희도 저희 자체가 보는 눈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자문 형태로 이 부분은 근데 저희도 개인적인 고민으로 팀원하고는 논의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개원예술대학교라는 대학교에서 네. 자문위원을 받고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 작품을 검증해보는 시스템을 생각해 봤는데 그건 또 너무 한 교수님의 자문만을 통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질문은 저희가 지금 고민해서 풀어야 될 숙제의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숙제 많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센터장님께서 3시 반에 약속이 있으시다고. 아니 괜찮은 예, 네, 그러면 네. 혹시 또 네. 있으시면 네, 없으시면 네. 혹시 없으시면 이대로 지구의 발표를 저희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세션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